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괴물이 탄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괴물의 이름이 대한민국이죠. 자, 어떤 나라가 있는데 수십 척에 달하는 굉장히 괜찮은 구축함 호위함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 구축함 호위함들이 전부 MD, 그러니까 미사일 디펜스, 탄도미사일 방어를 할 수 있는 이지스 성능을 갖고 있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 성능을 갖고 있고 그러한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육상에도 있고 그게 4단계 다층 방어고 천궁 1, 2, 천궁 3, 천궁 1, 2하고 천궁 3이 달라요. 층위가. 기능이 다릅니다. 제가 지금 짐작하고 있는 게 맞다면. 그러니까 천궁 1, 2도 그냥 살고 천궁 3도 또 따로 쓸 텐데 우리가 천궁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좀 다른 물건이라고 좀 보고요. 그 다음에 LSM 1, 2도 완전히 다른 물건이죠. 그래 4개 층이란 말이에요 이게. 층이 4개를 깔고 있고 여기에 이제 미국의 그 패트리어트 팩3나 미국의 사드는 이제 옆구리에 비슷비슷하게 끼워 맞추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탄도 그러니까 뭐 수백 킬로 상공에 탄도를 타고 오는 건 아닌데 대기권 안으로 날아오는데 장거리로 날아오는 로켓포, 장사정포 그거 맞겠다는 거 아니에요?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 그러면 이런 걸 다 깔고 있어. 그러면 이거 뭐냐면 면적 대비 최고 밀도의 다층 방어예요.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에 필적한다고 봐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덤은요. 아마 아이언덤이 탄도미사일 요격을 못할걸요. 이스라엘이 워낙 작으니까 다층 방어하기가 쉽죠. 근데 우리는 이 이스라엘에 필적하거나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면적 대비 최고 밀도의 다층 방어를 갖춘 그런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국 입장에서 머리에 쥐나는 거지. 패도 잘 안 맞는 애잖아. 머리에 쥐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 최적 요격 고도가 지금 천궁 1, 2가 이렇습니다. 천궁 1과 천궁 2 차이는 뭐 레이더가 이제 그 A사냐 아니냐죠. 천궁 2가 A사 레이더 하고 있죠. 지금 사정거리는 한 40km쯤 되죠. 한국형 중고도. 제가 이름 바꿨어요. 옛날에 저고도라 그랬는데 이걸 MSAM 그러니까 미디엄 엘티튜드라고 국가에서 그렇게 이름을 정하고 있으니까 또 업계가 이 정도면 중고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고도. 예. 저도 이름을 바꿨어요. 예. 예. 이거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최적 요격 고도가 비교적 낮고 그러니까 중고도죠. 36km. 사정거리가 짧은 30km. 미국형 중고도 팩3. 예. 우리 천궁보다는 요격 고도가 높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죠. 근데 사정거리가 짧아요. 한 30km밖에 안 돼요. 탄도미사일 요격할 땐.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 착수를 사실 한 건데, 예, 업체들이 먼저 가고 있어요. 최적 요격 고도가 꽤 높아요. 한 40km. 사정거리가 길어요. 우리는 오지랖이 넓어야 되니까. 그럼 한 120km, 1대3 정도. 한국형 중고도, 천궁3. 아마 이런 게 나올 거다. 이건 제가 추정한 숫자지, 아직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예.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그 요격 실험을 했다, 성공했다라고 발표한 LSM인데 최적 요격 고도가 높죠. 한 70km. 사정거리가 길어요. 한 200km 바깥에 있는 표적을 때렸단 말이에요. 한국형 고고도죠. LSM. 네, 이제 사드는 최적 요격 고도가 우리 LSM의 2배쯤인데 사정거리는 LSM만큼이거나 LSM보다 오히려 작을 수 있어요. 예. 오지랖이 넓질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LSM2, 이것도 이제 업체가 먼저 테이프 끊고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압니다. 나라에서는 이미
대충 정책 방향은 섰고, 예. 최적 요격 고도가 한 150km, 사드랑 같을 텐데, 사정거리가 정부에서 뭐 얘기하니까 국방부 쪽에서 뭐 LSM에 한 3배 가까이 된다니까 한 600km 가까이 나온다는 건데 저는 겁이 나가지고 450이라고 숫자를 박았어요. 지 맘대로. 네, 사정거리가 굉장히 깁니다. 오지랖이 넓은 거죠. 1대3 적용하면. 네, 1대3 적용하면 1대3이 450km지. 예, 그래서 1대3 한 거고, 그거를, LSM의 3배로 계산하면 600km 나오죠. 1대4까지 나오는 거죠. 이게 한국형 고고도죠. 이게 LSM2인데, 얘는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LAMD, 장사정포 요격체계. 얘는 뭐냐면, 그 아주 높은 그 뭐 100km 이상 되는 탄도를 타고 들어오는 그런 그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아니라 대기권 안에서 100km 미만에서 공중을 날아 들어오는 걸 요격하는 거죠. 네. 그 로켓 포탄을. 예. 저게 아마 아이언돔도 저건 안 하는 걸로 알아요. 그런 쪽은. 예. 자, 저렇게 해서 촘촘하게 방어 시스템을 짜고 그거를 하기 위한 레이더와 미사일들을 다 자기가 개발해서 갖추고 있는데 그게 중국의 턱 밑에 있는 나라야. 괴물이 탄생하고 있는 거예요. 괴물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괴물이 근데 혼자서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연동하고 한미일 삼각체제를 구성하는 괴물이에요. 아시다시피 이제 MD의 핵심 파트는 감시정찰 및 탄도자산입니다. 저게 한 무덕이고, 그 다음에 그 계산된 탄도를 노리고 미사일을 띄웠는데 그 미사일이 빨리 가고, 빨리 찾아내고, 탐지 추적하고, 그 다음에 가서 명중하고, 호밍하고. 그러니까 미사일의 속도, seeking, homing. 미사일 쪽은 그게 필요한 거고요. 감시정찰 쪽은 저건 뭐 그냥 엄청난 감시정찰 장비를 쫙 내려다보고 상황 벌어졌어. 탄도가 이렇게 돼 하고 빨리 실시간으로 계산해내는 거. 그 미국이 제일 잘하지.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보단 잘해요. 탄도 계산은 훨씬 잘해요. 그 우리보다 위성의 숫자가 6배, 7배 많으니까 우리가 한 30개 떠 있는데 일본이 200개 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의 한국의 MD 파트가 미 우주군과 직접 연동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거든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런 걸 이런 풀세트로 개발을 안 하니까 연동할 자격도 없어. 연동하자고 주장도 안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개발을 해놓고, 아저씨 어떡할 거야? 그냥 우리 보고 따로 놀래는 거야? 아니면 연동해 줄 거야? 이러고 나간 거에서 연동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희한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삼각 미국과 다이렉트 연동을 하니까 당연히 그 다음번에는 야, 일본과도 연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한미일 삼각 MD 연동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괴물이 아닙니다. 네. 네. 이게 중국이 이제 자살골을 넣은 건데요.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릴게요. 이게 백모가 정리한 명제거든요. 중국의 군사지정학적 전략 판단이 이게 정신병적이다, 정신분열적이다. 북한에 대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모순되는 두 가지 요구를 다 중국이 맡긴 거다. 하나는 북한이 안정된 군사 완충지대로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거리를 띄워주는 완충지대로서 안정되게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요구. 다른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 중국이 뭐 좀 이렇게 사고 칠라 그러는데 좀 바람 잡고 옆에서 거들어주는 핵미사일 도발 대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핵미사일 도발 대행 업체는요, 이거는 가파르게 위기를 상승시키는 올인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정된 군사 완충, 밀리터리 버퍼랑은 다르다 말이죠. 두 개를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구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핵미사일 도발 대행을 북한을 시키면
올인하고 결국 다 걸어야 돼. 다 걸고 결국 그 결과는 북한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는 북한을 자유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자유화 1등 공신은 김정일이가 300만 굶겨 죽이면서 핵미사일 도발 대행업으로 나선 것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그때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안 그러고 저게 그냥 가만히 우리 뭐 얌전하게 좀 구질구질하게 살더라도 그냥 못난 척하고 살을게요. 이러면 저게 훨씬 오래 가요. 자, 중국이 이런 짓을 저지르니까 한국이 여기에 맞서서 우리는 중국은 거론도 안 하죠. 뭐 윤 대통령이 최초로 거론했지. 중국이 말입니다. 네. 북의 핵과 미사일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지금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건 중국의 선택이겠죠. 뭐 알아서 하시겠죠. 작년 11월 말에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회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통령이. 그 다음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었고. 그러나 그 정도까지지 이걸 중국이 북핵의 오너다라고는 얘기를 안 해야 되고 못 하죠. 그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그런 얘기는 백모같이 이런 제야에서 하면 되는 거죠. 자, 어쨌거나 한국은 중국의 이러한 구도에 맞춰가지고 자체 개발 최강 MD 체제 지금 올라섰고요. 이제 그 문을 열어젖힌 거죠. 성공했죠. 그 다음에 우리 MD와 미국의 MD가 연동하고 한미일 삼각체제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을 어마무시하게 어저께 틀어드렸던 KTSSM 그거 뭐 300km 가지만 그거 좀 느리면은 뭐 800km 못 가나? 이미 다 있잖아. 그 뭐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현무 1000km 못 가나? 있잖아요, 이미. 그 다음에 300km 가는 게 까니맛 똑가식으로 들어간다면 800km 가면 까니맛 또 못 가나? 같은 거예요.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그 최종 단계 미세 조정 노하우이기 때문에 중간이 뭐 300이냐 800이냐는 개찐도찐이에요. 그냥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이 있는 거죠. 거기다 합동 화력함 해가지고 그런 걸 수십 발씩 답재한 그 납작하게 깔리는 배를 만들겠다는 정도가 됐으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요거에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게 뭐 전투기도 잘 만들어 뭐 헬기도 뭐 그럭저럭 뭐 안정화시켰어. 그러니까 헬기가요. 그 우습게 보여도 그 원천 기술 그러니까 그 무슨 자동 비행 제어, 진동 제어 이런 거 하기가 그게 까다로운 기계라 그러더라고요. 뭐 육상무기 잘 만들어. 드론도 뭐 잘 만드는 거가 된 것 같아. 그것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한 5년 시간 까먹었죠. 드론도. 예, 그 다음에 무슨 링크도 만들어 자기들이. 그 다음에 자기들이 위성, 군사위성 이런 것도 해. 자기들이 감시정찰도 해. 레이더도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이 MD도 하네. 그리고 자기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육해공 미사일들 다 만드네. 제가 보면 지금 자유진영에서의 저 정도 포트폴리오를 저 정도 수준에서 물고 나가고 있는 나라가 눈에 안 보여요. 프랑스도 아니고요. 독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유진영에서 2위 하는 거야. 그런데 러시아는 탈락이야.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몰려서 탈락이야. 그러면 세계 2위 되겠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게 한 10년 지나면 그 세계 2위 가겠는데. 야, 그 업보를 어떡하지? 사람 죽이는 무기를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팔아, 이 조그만 나라가. 그건 좀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가까이 살면 뭐 불과 제가 이 지도 참 좋아하는 지도인데 서울에서 샹하이 불과 800km, 군산서 샹하이 불과 700km, 서울서 베이징 불과 900km, 군산서 베이징 불과 1000km, 서울서 칭다오 불과 610km, 군산서 칭다오 불과 570km. 칭다오가 그 잠수함 본거지 있는 데잖아요. 저렇게 가까이 살면 참 최상의 이웃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최상의 이웃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또 중국 인민해방군이 황당한 짓을 하면서 북을 특히 핵과 미사일의 도발 대행업으로 내세우고 북의 그 인쇄에 일찍이 존재하지 할 바 없는 아주 극악한 최악의
사교 전체주의 체제를 온전시키는 그런, 거기다가 그걸 또 핵과 미사일 도발 대행 업체로 개업을 시켜줘 갖고 최악의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나니까 우리가 최악의 괴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중국에 대한 최악의 괴물, 자유진영에 대한 최선의 동맹,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지킬과 하이드,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